자, 1문단 봅시다. 20세기 후반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 얘들아, 이거 말 뜻부터. 사실 여기서 이제 구조주의가 아주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아두면 좀 편하거든. 구조주의. 얘들아, 무슨 주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얘들아. 구조라는 것 자체가 관계망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은 하나만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봐봐. 내가 만약에 1, 2, 3, 4 이건 각각 하나하나의 숫자지. 그치? 근데 요 개념 하나하나만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것보다도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수라고 부르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하나의 구조가 되어서 이거 1, 2, 3, 4 각각의 개별적이고 각각의 독립적인 것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구조적인 면에서 파악을 하면 훨씬 더 다채롭고 깊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구조주의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구조주의라는 건 개별적인 걸 따로 떨어뜨려 보는 게 아니라 1은 2와의 관계가 있는 거야. 그리고 2는 3과의 관계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2라고 부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이게 지금 구조주의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포스트 구조주의는 뭐냐면 포스트라는 건 변동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런 구조에는 이제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파악함에 있어서 오늘 지문에 약간의 연관성이 좀 있어서 좀 얘기를 했고요. 1문단부터 나가볼게요, 얘들아. 1번 괄호 1번 나가보자. 빨간 색깔. 얘들아, 실제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 우리 조금 더 쉽게 나아가면 선생님 두 글자로 뭐라고 바꿔놨어요? 대상. 어떤 대상을,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의 주체와 관계에 의해서 파악하려는 거. 그러니까 1문단에서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야, 얘들아.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한 거야? 실제라고 부르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근데 이 실제하는 대상을 뭔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대상을 파악하는 누가 있는 거야? 주체가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 계속 읽어볼게요. 실제를 인식의 주체와 관계에 의해서 파악하려는 경향이 가능해졌다. 왜? 이거는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해라고. 우리 이거 무슨 지문 생각나지 않니, 얘들아? 중간고사 지문이었는데?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사물에 대한 존재를 파악한다.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큰 연결이 돼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른바 상관주의. 오케이, 알았어. 우리 이런 것들을 뭐 한다? 인식의 주체야, 얘가. 인식의 주체가 대상을 파악하려는 거. 요 관계야, 얘들아. 파악하는 관계.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상관주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갈게요. 상관주의라고 부르는 입장은 주체와 대상 간의 불가분의 관계를 의미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어떤 대상이 실제로 존재해. 근데 이 대상이 존재하려면 우리 인식의 주체가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상과 인식의 주체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야. 그게 얘들아 무슨 주의라고? 상관주의라고,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왜? 이게 구조주의에서 나온 거잖아. 구조주의는 뭐야? 연결되어 있는 구조 속에 있다라는 거거든, 얘들아. 이해됐니? 그래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할게요. 주체와 대상 간의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얘들아, 지금 다 똑같은 말 할 거다. 이제 바로 3번 읽어볼게요. 인식 주체의 관점을 벗어난 실제 자체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얘들아? 앞에 봐봐. 똑같은 말이라 그랬지. 잘 봐. 우리 지금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게 지금 무슨 주의라 그랬지? 상관주의. 나는 그냥 이렇게 해도 돼. 대상과 이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식의 주체 따로 떨어뜨릴 수 있다 없다? 따로 떨어뜨릴 수 없어. 왜? 얘가 얘를 사유하는 건 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상관이 있다라는 거거든, 얘들아. 이해됐어요? 근데 그 괄호 1번과 2번을 3번으로 재진술해 놓은 거야, 얘들아. 3번 다시 읽어볼래요? 인식 주체의 관점을 벗어나서, 이해돼요? 벗어난다? 앞에 봐. 벗어난다라는 거 뭐야? 이 대상과 인식의 주체를 따로 떨어뜨려 놓는다라는 얘기잖아, 얘들아. 따로 떨어뜨려서 앞에 봐요. 이 실제하는 대상, 요 하나만 두고 대상을 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괄호 3번. 결국 괄호 1번, 2번, 3번 다 똑같은 얘기 아니야, 얘들아? 인식의 주체와 대상은 따로 떨어뜨릴 수 없다. 요거 얘기하는 게 상관주의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계속 이퀄 표시되어 있지 똑같은 얘기다. 이에 따라 실제는 언어적, 사회적, 구성물로 간주돼. 와, 얘들아, 뭐라고 얘들아? 이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요.
언어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얘들아, 구조물로. 어떤 하나의 대상이 있어. 근데 얘만 보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얘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자, 계속 읽어볼게요. 실제는 언어적, 사회적 구성물로 간주가 되어 있으며 철학은 실제 자체가 아닌 그것의 구성 조건에 대한 분석. 뭐야, 얘들아? 그러니까 뭐야? 철학. 얘네가 말하는 철학이라는 건 앞에 봐요. 얘네가 상관주의가 말하는 철학이라는 거는 인식의 주체와 대상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다. 이 대상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네, 요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왜? 이따가 파랑 색깔은요. 우리는 아니 이거 빼도 돼. 이거 너무 인간 중심적인 사고 아니야? 우리는 그냥 이 대상 자체에 대해서만 볼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게 바로 철학이야. 라고 이제 뒤집어 놓는 게 바로 파랑색이거든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 노란색부터 이해를 잘해야 돼. 이해됐니?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문단 이해됐습니까, 얘들아? 1문단 그러니까 뭐야? 다 똑같은 얘기였지, 지금. 제일 첫 번째 스타트된 게 괄호 1번 아니었어요? 괄호 1번이랑 그냥 다 똑같은 얘기 해놓은 거야, 얘들아. 요거 잘 이해합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2문단 가도록 할게요. 이러한 상관주의적 사고가 철학을 얘들아 인간 중심적 편견에 가두고 있다라는 비판? 왜 이게 인간 중심적 비판이야? 봐봐.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 약간 우리 그때 그거 하이데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저거 뭐야? 대상이지. 실제 존재하는 대상. 그 실제 존재하는 대상인데 쟤는 그냥 그 자체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상관주의는 뭐야? 내가 저것을 보고 사유하고 앉아서 책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저 대상에 대해서 사유한다라는 거야. 누구 중심이야? 인식 주체 중심이야, 얘들아. 이해되니? 그런 비판을 하는 게 지금 파랑색이다.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만 철학하는 거 아니야? 사실 철학은 뭐가 더 중요한데? 얘 지금 파랑색 의견이야? 이거 없어도 이것 자체만으로도 사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하는 게 파란색이란 말이야. 이해됐니? 계속 읽어볼게요. 파란색 괄호 1번. 상관주의적 사고가 너무 철학을 인간 중심적 편견에 가두고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흐름의 중심에 있는 게 뭐다? 사변적 실제론. 오케이, 알았어. 자, 반대되는 게 하나 나왔어요. 상관주의와 반대되는 거. 얘랑 얘가 상관있다라고 얘기하는 상관주의랑 반대되는 게 뭐가 나왔어요? 사변적 실제론. 이거 말풀이 한 번만 할게, 얘들아. 사변이라는 게 뭐냐면 사유적, 이성적, 생각적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관계 맺지 않고도 그냥 얘 하나로만 우리가 따져볼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얘 생각, 그냥 우리가 순수한 그냥 이성만으로도 실제함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철학 아니야? 지금 너희가 말하는 철학은 너무 니네 중심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사변적 실제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얘 빼는 거야. 그게 사변적 실제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얘들아. 괄호 1번 지나갔고요. 이 흐름의 중심에 있는 사변적 실제론은 인식의 봐봐 나오잖아. 인식의 주체와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실제가 있으며 철학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얘들아 말하는 게 뭐야, 얘들아? 주체와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거 있다고. 오케이, 알았어. 사변적 실제론은 뭐야, 얘들아? 우리 인식의 주체. 사변적 실제로는 이렇게 해볼까? 파란색으로 체크해놨으니까요. 이렇게 가볼게요. 사변적 실제로는 뭐다? 인식의 주체와 대상은 서로 어떻다? 무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대상이 그냥 실제 존재하는 대상이 있을 뿐이야. 그냥 꼭 여기를 껴서 갖다가 이해해야 되겠니?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사변적 사유란, 얘들아 사변에다가 동그라미 쳐놨지? 자, 사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쳐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니? 동그라미. 이성이야, 이성. 읽어볼게요. 사변적 사유란 실험, 관찰, 과학 아니고요. 순수하게 이성적으로만 존재의 본질을 접근하려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못 알아들었을까봐 반복. 사변적 실제로는 경험에 기반한 인식 너머에 있는 존재를 이성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거. 오케이, 알았어요. 자, 사변적 실제로는 뭐냐? 인식의 주체 위주로 해서 과학적인 거, 경험적인 거, 요런 것들의 너머에 있는 그냥 얘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이거를 넘어선 이성. 요거로 인해서 우리가 탐구를 하는 거지 꼭 인식의 주체 입장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벌써 반박할 수 있는 거 있지 않니? 이럴 수 있지 않아? 야, 근데 그거 자체도 우리가 인식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그치? 자, 어쨌든 계속 가볼게요.
이성의 논리를 바탕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철학적인 시도이다. 실제를 단지 인식의 산물로 환원하, 봐봐. 실제하는 대상을 인식의 산물로 환원하는 상관주의적 사고. 얘들아 똑같은 말이지. 요거 이해해야 돼. 왜 같은 말인지. 그걸 넘어서려는 시도.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요거 있다. 노란색하고 물결을 쳐놨거든요. 노란색이 뭐야? 상관주의에 대한 말이야. 근데 그 물결은 뭐냐면 그걸 다 넘어선다. 그걸 다 초월한다. 요런 멘트거든. 그 초월하고 넘어서는 게 누구야? 파란색이야, 얘들아. 이해됐니? 자, 다시 한번 물결 있는 것만 읽어볼까, 얘들아? 물결 있는데 노란색부터 읽겠습니다. 경험에 기반한 인식 너머에 존재하는 이성으로. 이해됐어? 자, 그리고 또 물결 한번 가봐. 또 물결 어디 나왔어요, 얘들아? 오케이. 실제를 단지 인식의 산물. 인식의 산물이 뭐야? 네가 인식하는 것만 이런 산물로 환원하려는 거를 넘어서는. 이해됐어요? 다 똑같은 말. 이거 계속 반복될 거야. 넘어서려는 이러한 시도는 실제에 대한 철학의 권한을 회복하고. 와, 철학의, 이게 무슨 소리야, 얘들아? 앞에 봐. 이거 넘어서자고. 이거에만 이렇게 매여있지 말자고. 이거랑 얘랑은 애초에 무관한 거야. 자, 앞에 봐. 얘네 의견에 좀 빠져서 얘기해볼까, 얘들아? 저 책상, 나랑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해서 저거 책상 아니야? 책상 자체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얘들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얘들아. 무관할 수 있다라는 게 요 파란색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봐. 상관주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누구 중심이었어? 얘 중심이었다면 누구를 자꾸 배제시켜 약간 약화돼. 철학적 기조에서 대상 자체에 대한 탐구는 약간 약화되는 느낌인 거야. 그걸 누가 복권시키고 있다고? 얘네가 약간 약화되고 있던 이 대상 자체에 대한 탐구를 복귀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요 문장. 이해됐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봐. 이런 시도는 실제에 대한, 봐봐. 실제에 대한, 뭐야? 인식 주체가 아니잖아. 실제에 대한 철학의 권한을 회복하고자 한다. 요 말 이해됐습니까? 철학은 언어나 인간의 제도, 문화의 산물로만 머무르지 말고 세계 그 자체, 얘들아 세계 그 자체 말 바꿔봐. 대상 그 자체. 이해됐어요? 대상 그 자체. 또 말 바꿔봐. 실제 그 자체. 얘들아 이건 말 좀 바꿔줄까요? 실제 그 자체로 말을 좀 바꿔줄게요. 실제 그 자체를 사유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꼭 인간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려고 하지 마. 그냥 그 대상 실제 그거 하나만 우리가 생각하고 사유해도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앞에 봐. 이 사변적 실제론에 대해서 2명의 철학자가 나올 거야. 누구? 사변적 실제론. 사변적 실제론은 뭐야? 인식의 주체와 대상은 무관하다. 오롯이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 혼자서 사유할 수 있는 거. 이해됐어요? 요거 의견을 따라가는 사변적 실제론에 지금 누구누구 나왔어요. 네모 박스 볼게요. 브라 그리고 메이 이렇게 2명에 대해서 우리 전개합시다, 얘들아. 자, 첫 번째. 자, 요 친구부터 한번. 얘들아, 요게 있다? 2명의 철학자가 나왔잖아. 근데 이런 게 우리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아? 철학자 몇 명이 나오면 우리가 공통점, 차이점 찾아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요즘 요런 질문은요. 같은 계열이야, 애들이. 같은 계열인데 그럼 같은 주장을 하는데 디테일이 다른 거거든요, 얘들아. 이해돼요? 그 디테일을 찾아야 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독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번 경우도 요걸 집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어쨌든 파란색 계열이잖아, 지금. 파란색 계열은 누구야? 상관주의야, 사변이야? 사변. 자, 그러면 사변 쪽에 브라부터 가겠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철학자로는 실제를 소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사유한다. 오케이. 자, 브라가 뭐래? 얘는요, 실제를 뭘 통해서? 소멸을 통해서 사유한대. 앞에 봐. 인식의 주체와는 무관하고 실제 자체만 사유하는데 소멸이라는 개념을 써서 사유를 할 거래.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들어봐. 봐봐. 인간의 의미 구성 능력을 넘어서 얘들아, 인간의 의미 구성이 뭐야? 왜 노란색 칠해놨어? 앞에 봐. 인간이 인식 주체로서 대상에 대해서 의미를 구성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이거 노란색 칠해놓은 거야. 말 바꿀 수 있지? 자, 계속할게요. 이런 걸 봐봐.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써있어, 물결. 넘어서는. 계속 그 문장이야, 얘들아. 이해됐니? 예컨대 여기서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우주의 소멸이나 생명체의 멸종과 같은 현상들이 실제의 예라고 본다. 이러한 사건들은 인간이 부여하는 의미나 목적과는 무관하게 일어나며, 요거 이해돼요? 뭔가 소멸하고 뭔가 멸종되는 것. 얘들아,
그 대상 없어지는 거, 인간이 부여한 의미와는 어때요?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야.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제를 사유할 때 소멸이라는 개념을 갖고 와서 무언가가 소멸하는 거? 그거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늘 일어나는 현상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랑 무관한 거 맞아. 소멸이라는 거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 아니에요? 그치? 실제로 그 존재하는 대상이 우리랑 무관하게 일어나는 거잖아. 우리가 인식하든 안 하든.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자,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부여하는 의미나 목적과 무관하게 일어나며 따라서 실체는 인간 중심의 가치체계나 인식 구조를 초월해서, 이해됐어요? 이 노란색을 초월해서, 이해됐니? 노란색을 초월해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불안은 철학이 인간의 주관성에 기반한 의미 분석을 넘어서, 또 똑같은 말이지 얘들아. 인간 주체성에 기반한 의미 분석을 넘어서 존재와 소멸, 구조 자체를 사변적으로 사유해야 한다라고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무관한 거야 라는 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니 얘들아? 네. 자, 그러면 나 4문단 간다. 메이. 실제의 본성을 필연성과 우연성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자, 이거 같은 의견 갈 건데요. 이 같은 의견에 대해서 자, 메이의 의견. 메이는 실제에 대해서 사유할 거야. 근데 어떻게 사유할 거냐면은 얘는 필연성 아니야. 얘는 무조건 우연성이다. 요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인식의 주체와 대상은 무관해. 대상 자체만으로도 사유가 가능해.를 증명해 볼 거래요. 자, 읽어보도록 합시다. 메이는요, 실제 본성을 필연성과 우연성. 그래서 내가 필연성 지금 벌써 X를 쳐놓은 거야, 얘들아.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석하면서 사실론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잠시만 말 정리할게요. 요 우연성으로 실제를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사실론성이라고 부른대요. 모든 거는 다 그냥 거기에 만들어진 거야. 앞에 봐. 스포. 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고 이 책상, 이 필통이 없네요. 핸드폰 여기 있게 된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그리고 꼭 구조 속에서 여기에 있게 되니 이거 다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좀 비약적으로 했어요, 얘들아. 이해는 하라고.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메이는요, 실제의 본성을 필연성과 우연성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사실론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실제를 사유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어떤 존재도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야. 필연적이라는 건 관계망 속에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다시 갈게요.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어떤 이유도 없이 단지 우연적으로 그냥 그 사실로서 그렇게 존재한다요. 너무 멋있지 않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냥 우연히 거기 존재하는 거. 선생님, 학부열이 뜨겁지 않나요? 야, 말이 안 되잖아. 안 돼, 끄면 안 돼. 습해. 현수 일로 와. 거기가 추워. 끄면 우리 습해서 안 돼. 할게요. 계속합니다. 자, 다음 어디에요? 이는 실제가 인간의 관념, 나온다 얘들아. 이는 노란색 나오지. 노란색은 우리가 상관주의라고 했어요. 이는 실제가 인간의 관념이나 인식의 틀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함이라고 얘들아. 우연히 거기에 그렇게 책상처럼 저런 모양으로 저렇게 있는 거라고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 근본적 우연성을 바탕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존재의 근본적 우연성은 실제 존재를 특정한 법칙이나 원리, 어떤 구조와 관계 속에서 이렇게 바꿔 읽으면 돼, 노란 색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사변적 실제론이 기존의 형이상학적 필연성에서 벗어나, 관념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실제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철학. 여기서 실제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철학이라는 거 말 한마디만 좀 덧붙일게, 얘들아. 자, 이게 뭐라고, 얘들아? 사실적으로 거기 그렇게 존재한다야. 그러니까 얘는 실제함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약간 칸트 쪽인데, 칸트 영화가 뭐라고 했냐면, 조금 알아두면 이거 이해가 빨라.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말도 안 되는 일들 있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까 내가 책상 얘기해서 책상으로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이 책상이, 생각할 수 있다고 쳐보자.
좀 말이 안 되지만 철학에서는 어차피 철학 자체가 말이 안 돼 우리한테. 가능해? 이게 대상이지. 생각하는 거 가능해 안 해? 근데 그거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증명할 수 있어? 어떻게? 어? 아니 그래도 네가 이거 증명할 수 있어? 진짜 얘가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얘 움직이지 못한다고 증명할 수 있어? 조금은 그 순간 우리 우성이는 넌 나중에 도를 아십니까? 피해 다녀라. 야 쟤는 지금 약간 뭔가 깨우침을 얻은 것 마냥. 자, 철학이라는 게 이거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좀 뛰어넘어서 그거는 얘가 정말 뭐 말을 할 수도 있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 어때? 많아 적어? 적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건 뭐야?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 실제의 대상이 존재함과 이 존재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뭘 열어둔다? 가능성. 이게 다시 칸트 거거든, 얘들아. 이해됐어요? 이 가능성을 열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얘도 지금 이게 왜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지 마. 아니, 어떻게 이 책상이 내가 써야만 책상이니? 이 자체로도 기능을 할 수 있고 이 자체로도 우리 모든 가능성을 열어서 그냥 책상 자체의 사실적인 것만 봐. 얘는 그냥 필연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사용을 하는 구조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져서 거기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잘 이해될 겁니다. 자, 계속할게요. 그런 거 있잖아. 데카르트 얘기 몰라? 데카르트가 한 제일 유명한 말이 뭐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하는. 그게 왜 나온 줄 알아? 그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해. 저 책상 뭐 할 수도 있어? 생각할 수도 있어. 야, 무슨 색이야? 까만색? 아닐 수도 있어. 이거 까만색 아닐 수도 있어, 얘들아. 그 다음에, 이거 책상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의심하잖아. 그 끝이 뭐야? 모든 것은 의심되지만 그걸 의심하고 있는 내가 있다라는 건 확실해. 그래서 내가 생각함으로써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게 데카르트. 이해됐어요? 네, 그런 거 하나 알아가시면 되고요. 자, 읽어볼게요. 계속해서. 실제 가능성을 열어두는 철학, 이거 이해됩니까, 얘들아? 나 5문단으로 갈게요. 이처럼 사변적 실제로는 실제를 단일한 법칙이나 의미로, 단일한 법칙이 뭐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얘들아. 필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것들을 환원하지 않으며 계속 똑같은 말 할 거야. 철학이 인간의 주체를 초월하는, 맞죠, 얘들아? 인간의 주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세계를 사유한다. 말 바꿔봐, 얘들아. 대상 자체. 두 글자로 바꿔봐. 실제를, 이해됐어요? 실제를 사유해야 함을 역설한다. 힘주어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철학이 실제의 본질과 구조를 언어적 구성물로 환원하지 않고, 봐봐. 자, 언어와 사회의 구조물로 인식하는 건 우리 상관주의 애들입니다, 얘들아. 우리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파란색 애들. 철학이 인간의 의식적 한계에 갇혀있는 한 우리는 실제의 본질적 구조, 그렇지, 철학인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 안에서만 생각할 수가 있겠어, 얘들아. 이해됐니? 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빠르죠. 그냥 실제의 본질적 구조와 그 변화의 원리를 파악할 수가 없어. 왜? 우리 인간의 인식적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들면. 이해됐지? 자, 계속해서 따라서 사변적 실제로는 단순한 이론적인 대안이 아니라 철학의 이론적 기반을 복원하는, 철학의 이론적 기반이 뭐예요? 앞에 봐요. 인식 주체와는 무관하게 이 자체로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계속할게요. 그렇게 복원하려는 형 이상학적 기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자, 상관주의든 사변적 실제론이든 다 뭐는 존재하는 거야? 실제 대상은 존재하는 거야. 다만 이거 알아둬야 돼. 이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서 파악하고 탐구하려는 방법이 다른 거야. 이해돼요? 이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가를 풀었으니까요. 지금부터 가에 대해, 이거 너무 헷갈려서 얘들아 괜히 문제 풀면 너희 개념 흔들릴까봐 이거는 그냥 빈 종이 안 준비했어요. 문제를 풀면서 오히려 흔들리는 개념이 더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랑 풀 수 있는 거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문제 그냥 바로 갈게요, 얘들아. 2번 문제 갑시다.
자, 사변적 실제로는 인간의 인식의 체계를 잘 봐보자. 인간의 인식 체계가 무슨 색 칠해놨어야 돼? 노란색 칠했어야 돼. 넘어서는이 뭐야? 내가 본문에 뭐 해놨어? 넘어서는. 물결 쳐냈잖아, 얘들아. 이거 그대로네, 얘들아. 이 문제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2번. 사변적 실제로는 과학적 방법론을 차용했다고. 얘들아, 앞에 봐. 과학적인 걸 차용한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이성적으로. 이해됐어요? 자, 과학 차용했다. X. 또 하나. 실험과 관찰을 통해 이거 X. 이해됐지?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야, 얘들아. 실험과 관찰하지 마가 아니야. 그거 이상을 뛰어넘는. 이해됐어요? 네. 자, 계속할게요. 3번. 상관주의는 인식의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강조하며 인식의 주체를 벗어난 실제 자체에 대한 직접. 맞잖아, 얘들아. 인식의 주체를 벗어난. 이게 똑같죠? 인식의 주체 노란색. 벗어난 물결 표시. 이해됐습니까? 똑같은 문장입니다,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물결 표시 안 해놨어. 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얘기야. 너무 쉬워서 선생님 체크 안 했습니다. 자, 4번 읽어볼게요. 메인은요, 사실성 원리 맞죠? 모든 존재가 필연적이지 않고 우연적이라는 거 맞습니다. 풀어갈게요. 우주의 소멸이나 생명체의 멸종과 같은 존재의 소멸 구조 자체를 통해서 실제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맞죠? 소멸하는 거 얘들아 우리가 인지하지 않아도 늘 일어나는 일.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를 통한 문제들은 좀 풀어봤고요. 사실은 4번 문제 한 번만 가볼래, 얘들아? 이게 원래 나를 읽고 와야 되거든? 근데 선생님 살짝 요거 모의고사 푸는 팁을 좀 같이 좀 드리자면, 자, 누구의 관점에서야? 문제 발문 읽어봐. 가의 관점에서야, 어쨌든. 그치? 누구를 말해야 돼? 나에 대해서 비판해야 되거든? 그럼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비판은 안 되죠. 또 예민한데. 아니야, 잘했어. 자, 다시 갈게요. 가의 브라의 관점에서 니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 근데 선생님이 왜 비판이라고 했냐면은, 이거 내가 이제 미리 나를 읽고 왔으니까, 나의 의견이 여기거든. 상관주의. 서로 대립되는. 근데 잘했어요. 어쨌든, 요런 문제가 은근히 좀 많아. 철학자들 막 여러 명 갖다 놓고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를 비판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뭐 이런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너희가 딱 제일 첫 번째로 정립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누구의 관점이야? 브라의 관점이지. 그러면, 브라가 말 안 한 거는 답이 될 수 없어. 그 간단한 원리를 애들이 놓쳐. 왠지 알아? 용어가 어려워서. 기억이 안 나가. 이해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니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얘들아. 그럼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니은이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지. 근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선지가 그렇지 않은 것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니네가 말이 어려우니까 눈치를 못 채는 거거든. 어떤 식으로 선지가 만들어져? 브라가 안 한 이야기들 막 갖다 놔. 또는 나의 니은에서 안 한 이야기 막 갖다 놔. 근데 말이 어려우니까 이거 얘기했었나 안 했었나 헷갈리는 거야. 나까지 읽고 넘어오면 얘들아. 이해되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니은을 미리 조금만 읽어보고 바로 요거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약간 우리 지금 모의고사가 아니라 수시 대비로 약간 중요해야, 기억이 중요해서. 이 약간 개념을 확실히 다져야 돼서, 그 면에 생각이 안 났네요. 브라의 관점. 자, 그럼 니은부터 읽어보자, 얘들아. 니은. 실제가 존재하더라도, 요 공통점이네. 상관주의든 사변적 실제론이든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는 둘 다 맞는 거.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실제로 대상은 존재해. 다만 이 대상에 대해서 사유하고 탐구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네. 자, 실제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철학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누가 속한 맥락, 주체가 속한 맥락 속에서, 맥락이 뭐예요, 얘들아? 구조야, 구조. 우리 아까 얘기했던 상관주의 얘기하는 거야, 노란 색깔. 이해됐어요? 철학은 이 맥락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를 사유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선생님 봐봐. 아니, 요 책상, 야, 이제 난 반대 의견 쪽으로 갈 거거든? 슬슬. 아까 처음에 파란 색깔은 좀 이해됐죠? 나 이제 노란 색깔 반대쪽으로 가야 돼, 얘들아. 저 책상 우연히 저렇게 생겨먹고 우연히 저렇게 존재한다라고 네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반박을 해보자면, 저 책상에 대해서 책상이라고 네가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이 사회를 살아오고 성장함으로써 네가 저걸 사용하는 경험이 있었던 거지. 이해됐어요? 그거 자체가 사회화, 언어나 사회 구조 안에서 네가 맥락상 저 사물을 인식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저 상관주의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살짝 스포했으니까 우리가 브라의 관점에서 이 니은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돼, 얘들아. 알겠죠? 자, 그러면 1번 가볼게요. 철학적 사유를 인간의 맥락으로 한정하는 것은 우주의 소멸, 자, 소멸 나왔어. 소멸. 브라가 한 얘기야, 아니야? 맞지? 소멸처럼 인간의 의미 구성을 좀 넘어서는 것들은 네가 좀 외면하지 않았니? 이해됐어요? 너 그럼 책상 사용 안 했으면 저 책상에 대해서 탐구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1번이 일단 정답이었고요. 자, 나머지도 가보기는 할게, 얘들아. 자, 2번. 인식 주체의 맥락이 유일한 철학의 대상이라는 주장은 그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 주체와 맥락 역시 언젠가 소멸. 나 이선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 소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브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잘 읽어봐. 자기 모순적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선생님 거기다가 써놨어요, 얘들아. 파란 색깔로. 니은 자체에서는요, 니네가 하는 얘기 모순 있어 라고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니은이 안 한 얘기를 지금 까고 있는 거거든요, 얘들아. 니은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뭐냐면, 야, 이거 파악할 때 인식 주체가 속한 언어적 사회적 구조 안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돼 라고 말하면 브라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야, 우리가 인식을 하든 안 하든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 너희가 말한 쪽이라면 브라 입장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너무 사람의 인식의 틀 안에서만 사물을 이해하고 탐구하려는 거 아니야? 그거 너무 우리의 어떤 철학의 범위를 좁히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2번 선지에서 써놓은 거, 얘들아. 인식 주체의 맥락이 유일한 철학의 대상이라는 주장은 그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자, 일시정지. 자, 4번에 3번 봅시다. 인간의 존재 인식 맥락을 통해서 실제를 파악해야 된다는 주장은까지 끊어봐. 여기까지. 요거 얘네들의 주장 맞아, 안 맞아? 맞지? 니은도 맞죠? 니은의 노란색을 읽어보면 의미를 갖기 위해서 인식의 주체가 속한 맥락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니은이 말한 거 맞아. 자, 결국 우주의 소멸과 같은 소멸 이야기 나오네. 그럼 브라가 한 얘기도 맞네요. 자, 소멸과 같은 물리적 사건의 실제성, 잠깐만. 물리적 사건의 실제성마저 부정한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실제 자체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이쪽도 실제가 뭔가 실제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 건드릴 때 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건 서비스 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번 갈게요. 인간의 맥락을 필연적인 존재로 삼는 것은까지 끊어봐. 얘들아, 이거 니은에 나왔던 얘기야? 안 나왔던 얘기지. 이거 깔 수도 없고요. 만약에 나왔다 한들 이 얘기로 깔 수 있는 애는 브라가 아니라 누가 할 법한 얘기니? 필연성 얘기한 게 누구야? 메이가 할 법한 얘기지, 그치? 이런 4번도 서비스 선지. 이해됐죠? 이런 거 4번 찍으면 많이 진짜 모자란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러면 안 돼. 자, 그다음에 5번 갈게요. 철학이 인간 맥락 분석에만 머무르는 것은, 자, 여기까지 끊어봐. 철학이 인간 맥락 분석에만 머무르는 것은, 여기까지는 괜찮지. 니은에서 한 얘기가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라는 걸 조금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서 풀어드리는 겁니다. 소멸이라는 실제의 의미를 부여할 가능성을, 잠깐만, 실제의 의미를 부여할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야, 니은에서 이걸 포기했어? 포기한 거 아닌데? 그리고 또, 자, 선생님 풀이하는 거 읽어볼게요. 이거 브라의 의견은 아니야. 브라는요, 의미 분석을 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의미 분석하지 마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아까 전에 이것도 내가 말 잠깐 했었지. 과학, 경험, 이거 하지 마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는, 너희는 너무 여기 안에서만 한계적으로 머물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게 브라의 의견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왜 열심히 풀어줬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내용일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한번 꼬아놨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말장난치기가 너무 좋아, 얘들아. 그리고 너희도 속기가 좋고 시간을 은근히 많이 소비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풀이를 조금 먼저 했습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여기까지 해서 가를 마무리 짓고요. 이제 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는 무슨 색? 노란색이 주인공이야, 얘들. 알겠지? 노란색은 무슨 주의? 상관주의. 상관주의는 뭐예요? 야, 어떤 대상이 실제해. 그 실제하는 대상은 인식의 주체가 구조적인 것 안에서 관계망을 통해서, 이 관계망을 통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멘트가 다르게 나와. 맥락을 통해서.
이해됐지? 네, 요렇게만 인식하시면 되시고요. 자, 1문단 가겠습니다. 사변적 실제로는 철학이 상관주의적 전통에서 벗어나 실제 자체를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 맞죠? 이게 지금 누구의 의견이야? 사변 의견이죠? 철학적 담론의 지평을 넓혔다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실제가 주체 인식과 전면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보는 입장이 과연 철학적으로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앞에 봐요. 야, 너희 사변아, 니네가 인식의 주체와는 대상이 무관하게 얘만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지금 여기 노란색이야, 얘들아. 알겠지? 네. 자, 이러한 비판은 실제, 봐봐, 또 얘기하네. 물결 표시 중요합니다. 실제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야. 실제는 존재해. 그건 인정. 자, 근데 실제를 사유하는 철학적 태도가 문제라는 거야. 자, 계속할게요. 그 반성에서 비롯된다. 자, 이제 노란색 계열 2명 나왔습니다. 네모 박스 누가 있어요, 얘들아? 가브 그리고 페라 이렇게 2명이 존재합니다. 똑같은 계열입니다. 얘네는 그럼 또 어떤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그거 언제 뜯는 거? 뜯었네요, 드디어. 꼼지락꼼지락 진짜 앞에서. 자, 그러면 가브 가겠습니다. 가브도요, 이제 계속 얘기할 거야, 얘들아. 얘도, 자, 색깔 봐봐. 파란색, 노란색 많이 썼지? 얘는 뭐라 그럴까? 파란색이 아니라 노란색이야. 계속 이 얘기할 거야, 얘들아. 알겠지? 읽어보자. 사변적 실제론이 전제하는 실제 개념이 지나치게 어떻다? 독단적이다. 독립적이다. 이해됐지? 이렇게 보면 그는 실제가 단일하고 외제적인 실체로 단일하고 외제적인 실체 뭐라고 해야 돼? 독단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의미의 장 속에서 얘들아 가부 갈게요, 얘들아. 요 편이니까 여기다가 좀 써볼까, 얘들아. 상관주의. 상관주의. 요거 좀 필요가 없겠다. 요거 필요 없으니까 요 상관주의를 이제 여기를 조금 빼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누가 나왔어요? 가부가 나왔어. 얘들아, 가부는 뭐래, 얘들아? 의미의 장 속에서. 의미의 장이 뭐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연결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의미의 장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으로만 파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실제를 이해하고 사유하는 방식은 항상 특정한 의미 맥락 안에서 조건이 지어지며 이러한 의미의 장은 주체 인식 및 문화적 배경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봐봐, 앞에 봐. 주체가 대상을 인식할 때 언어와 사회 구조물 안에서 관계를 맺는다. 똑같은 말이야, 얘들아. 이해되니? 다르게 재진술해놨을 뿐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자, 계속해서 특정한 맥락 속에서 조건이 지어지며 이러한 의미의 장은 주체의 인식 및 문화적 배경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자, 근데 내가 여기서 살짝 선 조금 오버한 해석 하나 했거든요. 여기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내가 말을 뭐라고 바꿔놨니? 필연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해서 관계 맺는 거야. 걔는 그렇게 인간이랑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하는 거야. 이건 우연적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야. 라고도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됐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실제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치? 봐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어. 근데 그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하고 파악할 때는 맥락 안에서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야. 저 책상. 그래, 존재할 수 있어, 독단적으로. 근데 저거에 대해서 내가 사유하고 파악을 할 때는 맥락 안에서 파악을 해야 돼. 왜? 내가 저거를 사용해봤고, 앉아봤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이해됐어요? 경험적인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 볼게요. 노란색. 그것이 철학적 탐구로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의미를 부여하는 구조 안에서 드러난다에다가 밑줄 한번 딱 쳐보세요. 자, 노란색 파트 중요한 말이었어. 의미를 부여하는 구조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 오케이. 자, 그럼 말 한 번만 써볼게요, 얘들아. 우리 좀 눈에 띄게 상관주의, 그러니까 우리 가부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보면 인식의 주체가 대상에 대해서 뭔가를 탐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들아? 의미를 부여하고 그 구조 안에서 이 대상에 대한 탐구가 드러난다, 사유가 드러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자, 까만색 괄호 1번 가겠습니다. 사변적 실제론을 주장하는 탈상관주의, 파란색이죠? 오히려 철학이 다루어야 할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실제의 의미 구성 과정을 빼버렸다. 앞에 보세요. 자, 우리 이거 헷갈리지 않게 다시 한번 잡아갑시다. 사변적 실제로는요, 앞에 봐. 야, 인식 주체 빼. 이것 자체로 우리 탐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것 자체를 탐구해야지. 이거로 하면 너무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 이건 철학적인 게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애들. 근데 우리 노란색 애들은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이거 독단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지.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탐구하는 건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구조적인 맥락 안에서 하는 거야. 이게 철학인 거야. 어떻게 이것만 독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니? 이건 철학이 아니야. 라고 또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뭔 말하는지 알겠어요, 얘들아? 네. 자, 계속해볼게요. 괄호 1번이었습니다. 괄호 1번 다시 읽을게요. 사변적 실제론을 주장하는 탈상관주의는 오히려 철학이 다루어야 할 근본적인, 기본적인, 본질적인 문제인 실제 의미 구성과 과정을 배제해서 철학적 설명형을 약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얘들아. 우리 바로 괄호 2번 가봐. 까만색 괄호 2번 쫓아가봐. 똑같은 말이라는 거 내가 표시한 거 알지? 실제를 철학 외부에 존재하는 절대적 실체 뭐야? 독단적이고 독립적인 것으로 설정하는 순간 이해됐어? 오히려 철학은 그 실제에 대해 설명하거나 사유할 수 있는 언어적 정당성을 잃게 된다. 그리고 괄호 1번이랑 괄호 2번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괜찮니? 네. 자, 그럼 다시 우리 괄호 1번 뒤에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브에게 실제는 단순한 외적 실체가 아니라, 봐봐. 독립적인 실체 아니라.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걸 파악할 때는 그렇게 독단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의미 맥락 안에서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야. 언어, 문화, 그리고 인식의 틀 속에서, 그렇지. 언어와 문화, 인식의 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거는요. 언어와, 야, 똑같은 말 나오는 거 봐라. 문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인식의 틀이라고 불렀네요, 얘들아. 그 인식의 틀이 뭡니까? 사회적 구조야, 얘들아. 이해됐어? 자, 계속하자. 네. 인식의 틀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며, 철학은 그러한 구조들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실제에 접근해야 한다. 자, 그럼 페라 가겠습니다. 페라도 똑같은 말을 했네요. 실제를 철학 외부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실체, 독립적인 실체로 설정해버리는 순간 오히려 철학은 그 실제에 대해 설명하거나 사유할 수 있는 언어적 정당성을 잃어버린다는 점을 비판한다. 그는 실제에 대한 우리의 접근은 주체와 실제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 때문이 아니라 자, 언어, 제도라는 매개적 구조로 인해서 가능하다. 여기서 얘들아, 제도라는 말, 언어라는 말은 계속 나왔었지만 얘들아, 제도라는 말은 좀 처음 나왔네. 그치? 자, 계속할게요. 이러한 비판은 철학의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루어지고 철학을 세계를 사유하는 활동이라면 그 사유는 언제나 인간의 언어 개념 체계 그리고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해되니? 제도, 역사라는 말이 새롭게 튀어나왔습니다. 실제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철학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인식의 주체가 속한 맥락 속에서 다 똑같은 말이지 얘들아. 맥락 속에서 드러나야 하며 철학은 이 맥락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를 사유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왔고요. 마지막 문단 갈게요. 자, 마지막 4문단 가겠습니다. 사변적 실제로는 실제에 대한 철학적 관심을 회복하는 의의를 지니지만 그렇지 뭐야 이게 얘들아 사변도 나쁘지만 않아 사변도 요거 빼고 요거 자체에 집중하는 효과는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문장이고요. 그것이 제안하는 탈상관주의적 방식은 철학의 언어적 인식론적 조건을 강화하죠. 그렇지. 근데 이 탈상관주의죠. 탈상관주의는요, 이거 너무 뺀 것 같아.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관가한 채 실제 자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일종의 형이상학적 순진성. 순진성이 뭡니까? 우리 이성으로 바꾸면 돼, 얘들아. 그 이성에만 머물 수 있다. 여기 이성이라는 말 있잖아요, 얘들아. 파란 색깔. 이성에만 머물 수 있다. 따라서 실제에 대해서 철학적 사유를 할 때는요, 주체와 실제 사이를 단절하지 말고 그 의미 사이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실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게 우리 노란색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가를 이해를 좀 잘 해놓으면 여기도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우리 1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사실 1번에 우리 내가 그 차 빼느라고 이거 풀었어야 되는데 잊어버렸네. 가를 원래 풀었었어야 되거든요, 얘들아. 우리 지금 방금 나 읽었으니까요. 빨리 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얘들아. 나만 쫓아옵니다. 나는 빨간색으로 필기해놨습니다. 1번에 빨간색만 쫓아오도록 할게요. 사변적 사유의 한계를 비판하며 맞지? 경험적 인식의 우위를 회복한다. 이게 뭔 소리야? 경험적 인식의 우위를 회복한다. 이런 얘기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누구야? 그치? 요거 말이 있다고 해서 헷갈릴 필요는 없는 거지. 그치?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빨간색 쫓아옵니다. 나는 사변적 실제론이 강가하는 의미 구성의 그렇지. 사변적 실제론이 강가하는 인식 주체가 의미를 부여하고 구성하는 거. 그거 다시 한번 강조한 거 맞습니다. 2번은 맞는 얘기였네요. 자, 3번 가겠습니다. 나는 모든 철학적 사유가 필연적으로 인간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맞죠?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필연성에 대한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네. 자, 그러면 4번 갈게요. 자, 나는 상관주의의 관점에서 실제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사변적 주장을 비판했다. 야, 실제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판했어, 안 했어? 그건 비판 안 했어. 실제가 존재하더라도 라고 계속 빨간색 물결 표시 일치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갈게요. 후자가 바로 나입니다. 후자는 그러한 시도의 언어적, 인식론적 조건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맞지? 야, 너 그거 관가하지 마라. 이거 틀 안에서 해야 된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뭐 답은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파란색 필기만 쫓아오도록 할게요. 파란색 가겠습니다. 경험적 인식과 사변적 사후의 방법론적 통합. 맞아? 이거 통합이야? 가도 한쪽만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통합 안 되고요. 자, 2번 갈게요. 인식론적 한계를 비판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실제 중심의 사유를 복원할 거 맞지? 야, 이거 말고 이거 중심으로 좀 가. 너무 인간 중심 아니냐? 라고 얘기했던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인간 중심적 사유에 한계가 있다고 했지만 그 안에서 실제 사유를 주장했다. 이거 틀렸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에 한계가 있어. 맞아. 이 안에서 해결해. 라고 했어? 아니지. 자, 그 다음에 4번. 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를 강조한 상관주의를 사변적 실제론 관점에서 이거는 괜찮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는 인식의 실제사의 필연성을 전제한다. 필연성 아니지, 얘들아. 그치? 필연성 아까 누가 얘기했었죠? 우리 메이가 얘기했었습니다. 메이는 여기였으니까 틀렸네요, 얘들아. 이해됐나요? 자, 그럼 1번 문제 풀었고요. 2번 아까 했으니까 패스하고. 자, 우리 그럼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의미의 장이었어요, 얘들아. 의미의 장 누가 얘기한 거더라, 얘들아? 가부가 얘기했었네요. 가부가 얘기한 것에 빨간색으로 필기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쵸? 빨간색 다 필요 없어, 얘들아. 다 뭐야? 구조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인식의 주체가. 자, 그러면 봅시다. 1번. 사변적 실제론자들이 주체 객체의 이분법을 초월하여 본질을 직관적으로 파악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얘들아 이거 아니지. 자, 그 다음에 2번. 설명할 게 없어. 자, 그 다음에 네? 네, 2번. 인간의 인식구조와는 무관하게, 야, 인간의 인식구조와 무관한 거, 얘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애였죠? 자, 그 다음에 3번. 실제 의미 부여 나왔다. 문화 인식론적 맥락 나왔다. 이해됐어요? 매개 구조 나왔다. 여기 써있는 거 그냥 다 들어있네요, 얘들아. 그쵸? 인식의 틀이라는 말만 없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철학이 실제에 접근할 수 없다. 이건 누구도 다 틀린 거 아니냐? 자, 그 다음에 5번. 실제가 사회적 기록과 제도를 통해서, 자, 잠깐만. 사회적 기록과 제도는, 아까 제도라는 말은 누구한테서 튀어나왔지? 가부가 아니었어. 가부가 아니라 지금 페라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어, 얘들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얘들아. 주체의 개입 없이도, 야, 가부랑 페라는 같은 편이었지. 주체의 개입 없는 거 아니면 주체가 개입해야 된다라는 거야.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그쵸? 자, 그래서 요거 정답은 3번이었고, 나머지 선지도 매우 쉬웠네요. 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4번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봐. 힘들어, 얘들아. 기억이 잘 안 나.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4번 문제는 좀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이제 5번 문제 남았네요. 5번 문제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5번에, 야, 되게 웃긴 거 알려줄까? 답으로 바로 가봐. 5번이잖아. 페라에 따르면, 페라는 관계 속에서 페라에 따르면 X입자가 측정 기기마다 다르게 기록되는 현상은 이 물질이 객관적인 실제가 아니라, 실제에 대한 접근과 파악의 방법이 다른 거지. 그게 객관적으로 실제한다라는 거는 이 4명 중에 누구도 반박하지 않는다고, 얘들아. 그래서 빨간 색깔 물결 쳐놓은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사실은 가끔 있잖아. 내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시간이 없을 때 생각보다 선지만 읽어도 본문 이해가 잘 됐다면은 답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들아. 그래프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프도 그냥 단순하게 그래프만 봐서 풀리는 문제들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린 지금 시험 대비 중이니까요. 보기 박스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겠습니다. 25년 3월 국제우주연구팀은 소행성 탐사선이 분석 중이던 시료에서 지구 물리 법칙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외계물질, 딱 이거 읽는 순간 니네 뭐라고 생각해야 돼? 와, 인식의 한계. 저 어떻게 파악하지? 누가 곤란해? 누가 곤란해? 야, 얘 상관주의 애들 좀 곤란하겠네. 하지만 얘네 입장에서 뭐라고 돼? 그러니까 무관하게 우리 이거 탐구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 또 할 수가 있겠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 물질은 관찰할 때마다 물리 화학적 특성이 달라질 뿐만이 아니라 와우. 자, 복수의 측정기기로 동시에 측정을 해도 측정기기마다 서로 다른 데이터가 축출이 되었다. 연구팀은 이 물질이 인식의 범주로는 온전히 해명하기가 어려우며 관찰자나 측정 방법에 따라 물질 자체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학계에 보고했다. 이 입자를 X라고 명명했다. 자, 우리 그러면 가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얘기할지 한번 봅시다. 궁금하지 않니? 자, 가의 사변적 실제론자들은요. 노란색 갈게요. 인간의 인식 조건 문제로 환연하기 어려워. 이거 맞지? 야, 이거 니네 상관주의 얘들아. 너는 이거 설명할 수 있니? 라고 따지는 거. 적절해, 안 적절해? 적절하잖아, 얘들아. 자, 그 다음에 2번. 불화에 따르면 인식 주체의 개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나 의미 부여하는 무관하게 쟤는 존재하는 거야. 니네 틀에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 라고 얘기할 만하지. 자, 그 다음에 3번. 메이야. 메이도 파란색이죠? 메이에 따르면 물리 법칙에 위배되는 현상은 실제가 기존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 우연성 떠올리셔야 돼요, 얘들아.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거야. 꼭 그렇게 존재하지 않아도 돼. 자, 근거이므로 사실론성 원리에 따라서 이거 메이가 얘기할 법한 하네요. 사실론성이니까요. 실제를 사변적으로, 얘들아, 실제를 사변적으로 탐구하는데 내가 지금 말 뭐라고 바꿔놨어요? 저런 게 가능해. 있을 수 있어. 책상이 말하는 거? 가능해. 있을 수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지. 저런 거 있을 수 있어. 저런 행성 있을 수 있어. 니네가 여기에 가두려고만 여기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할 법하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나로 갈게요. 가부에 따르면 측정 방법에 따라 달라진 것은 X 입자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특정 의미의 장애에 의해서 맞지? 나는 약간 요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개밥바라기 생각했어. 개밥바라기. 너의 그 집은 나갔었니? 아, 개밥바라기 안 했었니?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면 이럴 수도 있지. 만약에 이거 하나 대상이 있어. 이 대상인데 이 대상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이 나는 이런 책상은 되게 불편하게 앉아봤어. 나는 키가 되게 크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해본 사람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이 어때? 달라질 수 있네. 여기 다시 읽어볼게요. 가부에 따르면 측정 방법에 따라 이 달라진 것은 인간의 이해가 특정 의미의 장애에 의해서 어떤 애는 키가 큰 환경 속에서만 살아본 거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 환경 속에서만 살아본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의미 구성이 다르게 부여가 된 거야, 얘들아. 책상이라는 존재는 불편하구나. 아니, 책상이라는 존재는 편하던데? 이해됐어요? 괜찮니? 자, 그러면 5번 갈게요. 5번은 아까 했습니다. 페라에 따르면 이거는 이 물질이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고 하면 돼, 안 돼? 이건 객관적인 실체는 맞아. 실제 하는 거야. 단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탐구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죠.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근데 자, 풀이를 듣고 보니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원의 어떤 EBS의 그런 기조들이 좀 느껴지는 거 있지 않아요? 뭐야? 공통 범위를 갖다가 계속 건드리잖아. 너 그거 잡았어? 이런 거 건드리잖아. 얘네 둘 다 공통되는 이 4명의 가장 큰 공통 범위가 뭐였어? 실제 하는 건 있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게 방법이 다를 뿐. 이해됐어요? 그거를 지금 2개나 건드리고 있거든. 문제 2개에서.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주제 투업 4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윤아, 요거 꺼주시고요. 자, 선생님 바로 문학 갖고 올 거예요. 문학 바로 나갑시다.